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컨벤션 뷰로 대표 배영철입니다. 제가 평소에 많은 분들에게 대구 컨벤션 산업과 그리고 컨벤션 뷰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대구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컨벤션 뷰로와 그리고 또 컨벤션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떠한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선 첫 번째로 이 컨벤션 관련해서는 용어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컨벤션이 무슨 마이스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 이벤트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마이스는 이미 어떤 의미인지는 한두 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스가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그리고 또 전시회 그 네 개의 영어 약자의 그 두 문자인데 그 마이스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게 마우스 즉 서양지의 복수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컨벤션 산업을 혹은 마이스 산업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서는 또 이걸 또 비즈니스 이벤트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벤트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제회의가 회의로 끝나지 말고 그 회의를 통해서 그 지역의 개체도시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자, 즉 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최근엔 용어를 호주나 말레이시아, 캐나다, 심지어 독일 이런 등에서 마이스나 컨벤션보다는 비즈니스 이벤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컨벤션이나 국제회의나 마이스나 비즈니스 이벤트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왜 컨벤션 산업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은 있는데 제가 이 컨벤션 산업의 역할, 가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약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형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은 참가자들이 호텔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등등해서 즉 참가자들의 각 분야의 소비 지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의 역할이자 목적입니다. 지역경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예를 든다면 라스베가스나 싱가포르나 컨벤션 선진 도시도 결국은 그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구같이 비교적 덜 알려진 도시. 대구는 저희들은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러지만은 해외에 나가면 사실은 대구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대구가 서울이 아니고 대구가 도쿄나 싱가포르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대구를 알리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구를 처음 와서 여러 가지 대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대구를 알게 되면은 그 대구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컨벤션이 즉 국제회의가 대구의 인지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예를 들어서 CNN에 아니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광고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바로 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컨벤션을 통해서 대구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 게 가장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인지도 개선이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벤션이 비즈니스 이벤트고 그 비즈니스 이벤트가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컨벤션이 지역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좀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컨벤션을 또 다른 말로 비즈니스 이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벤트는 요즘은 이 전문가들은 그냥 비즈니스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참가자들의 단기적인 소비 지출에 의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중장기적으로 아주 더 많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위에 보이는 그 경제적 효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그 논리를 많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빙산 이론을 컨벤션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비즈니스 이벤트의 레거시다. 레거시는 어떤 행사가 개최되고 난 뒤에 그 도시의 유산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어떤 중장기적인 효과, 즉 중장기적인 레거시를 남기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요즘 컨벤션 산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대구 컨벤션 뷰로에서 지난 한 4년, 5년 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개최된 많은 국제회의가 대구에 어떤 중장기적인 유산, 중장기적인 학업 효과를 남겨두었는지를 저희가 몇 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2013년도에 개최된 세계 에너지 총회와 2015년도에 세계 물포럼 이 두 개의 행사가 어떤 중장기적인 유산을 남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 에너지 총회가 한 약 7,000명 정도 이상의 참가자가 왔는 그런 행사인데, 그 행사를 과거의 엑스코 저희가 본관으로 합니다만 2001년도에 엑스코가 개관되고 난 뒤에 그 공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3년도 총회 2년 전인 2011년도에 대구시에서 1차적으로 엑스포를 확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이 에너지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과거에 대구시에서는 5+1 신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로 에너지 산업을 지정해서 육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회의가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프라, 엑스코라는 인프라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도 새로이 육성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계 에너지 총회가 어떻게 보면은 대구 역사상 첫 번째 메가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세계 물포럼이나 세계가총회도 유치가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에너지 총회가 회의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계 물포럼이 2015년도에 개최되었습니다만은 그 2015년도에 세계 물포럼이 개최되고 난 뒤에 대구시와 관계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유치를 했고요. 또 한국 물기술 인증원도 유치하고, 그리고 또 저 자료에는 36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0개 가까이 되는 물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그 세계 물포럼 때문에 이게 유치했느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세계 물포럼으로 인한 세계 물포럼이 이런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유치하는 바로 그 적극적인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의 컨벤션 산업 관련해서 어떤 조직들이 있냐고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컨벤션 뷰로가 2003년도에 대구시에서 당시에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대구시 국제회의 전담 조직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 컨벤션 뷰로가 이 컨벤션 산업의 첫 번째 기관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종 전시회와 컨벤션이 개최되는 엑스코가 있고, 그리고는 정책을 담당하는 대구시 국제통상과의 마이산업팀이 있고, 그리고는 저희가 이 컨벤션 뷰로에서 주로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지만은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기업들과 관련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국제회의 기획사, 홍보기획사, 호텔, 여행사 등등 여러 컨벤션에 관련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이 저희 컨벤션 뷰로의 회원사가 되어서 지금 53개의 기업과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저희는 대구 마이스 얼라이언스라고 칭하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지역의 마이스 관련 기업들 45개가 모여서 마이스 산업 협회를 조직을 해서 대구의 마이스 산업의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 뷰로가 2003년도에 설립되어서 약간 올해가 20주년이 됩니다만은 각종 국제회의를 한 700여 건을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저 슬라이드에 지금 중요한 1000명 이상에 되는 행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컨벤션 뷰로가 이 행사를 유치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엑스코에서 유치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엑스코는 실제 그 컨벤션이 개최되는 장소이지 저희가 유치 활동과 이런 국제회의의 성공 개최 지원은 이 컨벤션 뷰로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중요한 회의,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총회와 그리고는 물포럼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총회는 말씀드린 대로 약 7,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00여 명이 해외에서 오셨는데 그 해외에서 참가자들이 단순한 그런 일반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로이알 더치 셀, 그 셀이 여러분 보통 윤활유 회사를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는 넘버원 기업이고 이 13년도에는 모든 분야에 자동차나 에너지나 모든 분야에 합쳐서 매출의 기준 세계의 최대의 기업이었고 그리고는 사우디 아람코는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세계 최대 기업의 CEO가 대구를 왜 방문했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에너지 총회라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구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13년도에 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대구를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세계 물포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물포럼도 아주 다양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우선 유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세계 15년도에 개최된 세계 물포럼은 청가리 총리나 이디오피아 대통령 등 국가 수반이, 그러니까 국가 정상이 10분이나 대구를 오셨고요. 그리고는 장 차관, 국회의원 등이 고위직 인사가 100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서 이렇게 고위 인사가 많이 온 거는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여러 여건상 G20나 또는 APEC 정상회의는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상당한 많은 분들이 영향이 있는 분들이 세계 물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물포럼이 개최되고 난 뒤에 전 지방 정부에서 물산업을 5+1, 즉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물포럼도 단순히 회의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의 대구의 물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걸 한 번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대구 컨벤션 뷰로가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아주 많은 행사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대구 컨벤션 산업의 성공을 가져갈 거냐 하는 그 전략 부분에서 전략이라보다는 사실은 몇몇 가지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저희 도전 과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 컨벤션 산업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 인지도 개선, 산업 발전의 촉매제 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 시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저희 시민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회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첫 번째의 도전 과제는 이 컨벤션 산업의 역할,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대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벤션 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가 저희가 당면한 가장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제회의가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회의로 끝납니다. 교수들이나 연구자, 기업인들이 오셔서 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냥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회의를 비즈니스 국제회의로 바꾸고 또 비즈니스 국제회의를 대구시 지역 산업 발전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열심히 모든 관계자들이 열심히 해야 그게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저희 과제는 아시다시피 대구에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대구에 약 2만 5천 개 정도의 호텔 객실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는 외국인이 투숙할 만한 약 3성급 이상의 호텔 객실은 한 2,800여 개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는 심지어 경주나 아니면은 울산이 아니고 부산 이런 등등의 타 지역의 호텔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대구공항이 한 25개의 해외 도시와 연결편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 직후가 되어서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더 많은 숫자의 도시와 직항 노선이 개선돼야 되고요. 아마 이게 2030년도에 개항되는 신공항이 확보가 되면은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많은 직항 노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대구공항과 인천공항과의 국내선이 아주 많이 정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 과제를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국제회의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신 컨벤션 시설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고 편리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여기다 더 추가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아낌없는 지원이 계속돼야 되고 또 아울러 관계자들, 이때 관계자들을 하면은 컨벤션 뷰로의 직원이나 국제기획사의 직원들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한 행사 하나하나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 개최에 매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께서도 이게 컨벤션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기보다는 행사 하나하나 참가하시는 외국인들을 따스하게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구 컨벤션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대구 현재의 컨벤션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는 우리가 이 컨벤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좀 이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